자, 이번에는 우리 중복조합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중복조합의 정의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 것. 이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NHR이라고 하고, 얘를 중복조합 기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을게. 여기에서 내가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뽑을 거예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볼게요.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같은 거를 여러 번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A, A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B, B, C, C, A, B, B, A는 같은 거예요. 뽑기만 하는 거니까 같은 거고, A, C, B, C. 자, 이렇게 6가지가 있거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A, B, C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을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있어요. A가 3번 뽑힐 때, B가 3번 뽑힐 때, C가 3번 뽑힐 때, A가 2번, B 1번, A가 2번, C 1번, B가 2번, C 1번, B가 2번, A 1번, C가 2번, A 1번, C가 2번, B 1번, A, B, C 각각 한 번씩. 자, 이렇게 10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문제 풀 때마다 직접 세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세는 새로운 방법을 공부해 볼 건데, 여기 지금 A, B, C 3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 2개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동글뱅이로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는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것들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얘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지금 몇 종류가 있어요? 3종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3종류를 구분짓기 위해서 구분 경계가 2개가 있으면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쌤이 그 구분 경계를 이렇게 짝대기라고 할게요. 그때 이 첫 번째 짝대기 앞에는 A가 오고,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이에는 B가 온다고 하고, 두 번째 짝대기 그 다음에는 C가 온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 짝대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첫 번째 짝대기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A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A가 들어가는 거고, 짝대기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 짝대기랑 두 번째 짝대기 요 사이는 내가 B라고 했죠. 그럼 얘는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해볼게요. 만약 짝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뭘 의미하고 있다? C가 된다는 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짝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 얘를 의미하고 있겠지. 그리고 짝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앞에가 A, 제일 뒤가 C, 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 짝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여기가 B고 얘가 C, 얘를 의미하고 있겠지. 잘 봐봐. 이 오른쪽 거를 보니까 결국에 이 짝대기의 위치에 따라서 케이스가 결정이 되죠. 짝대기가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케이스인지가 결정이 돼요. 지금 보면 이 첫 번째랑 얘랑 같은 거고, 이 두 번째랑 얘랑 같은 거고, 세 번째는 얘, 네 번째는 얘, 다섯 번째는 얘, 여섯 번째는 얘랑 같은 거야. 자, 그리고 이 오른쪽 걸 봤더니 결국에 동글뱅이 2개랑 짝대기 2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다. 얘를 배열하게 되면 이 6가지 케이스가 나오거든. 따라서 얘는 뭐야? 가포순으로 셀 수 있죠. 전체 4팩을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몇 가지 나와요? 이렇게 6가지가 나와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A, B, C 서로 다른 세 종류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뽑을 때 그 케이스는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자, 이 두 개를 그냥 동글뱅이라고 하고 서로 다른 세 개의 종류가 있으니까 얘를 구분짓기 위해서 짝대기 두 개가 필요한데 얘들을 배열시키는 경우의 수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기호로 어떻게 적냐면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뽑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3H2라고 적어요. 근데 우리가 전에 이 가포수는 뭘로 이해할 수 있다? 조합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네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네 개의 자리가 있는데 동글뱅이 두 개가 이 네 개 중에서 두 개 들어가는 경우의 수 4C2, 남은 자리 두 개에 짝대기 두 개 들어가는 거 2C 해가지고 이렇게 조합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고 했지. 근데 어차피 이 2C2는 뭐야?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얘는 4C2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4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에다가 짝대기 두 개 더한 거죠. 아, 얘는 뽑는 개수에다가 짝대기 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뽑는 수고. 그럼 봐봐, 이 3H2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냐면은 이 세 종류를 구분짓기 위해서 경계 몇 개 필요해요? 두 개 필요하지. 그 두 개라고 하는 거는 3에서 1 뺀 거지. 세 종류가 있을 때는 경계가 두 개 필요하고, 네 종류가 있을 때는 경계 세 개 필요하고, 다섯 종류가 있을 때는 경계 네 개 필요한 거니까 여기 세 개가 있을 때는 경계가 3 빼기 1만큼 필요한 거잖아. 거기에다가 요 2를 더하고 컨비네이션 한 다음에 이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요거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는 이런 거거든.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글뱅이 이렇게 세 개 있고 세 개의 종류가 있으니까 짝대기 몇 개 필요하죠? 두 개가 필요하죠. 그 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5팩을 2팩 곱하기 3팩으로 나눈 거잖아. 얘를 계산해 보시면 이게 10이 나와. 직접 세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래서 얘를 기호로 표현하자면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뽑는 거니까 내가 중복 조합 기호를 이용하자면 3H3이죠. 자, 얘는 내가 조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 여기 앞에가 종류니까 세 종류를 구분짓기 위해서 경계가 두 개 필요하고 여기 뒤에 거 3을 그대로 더한 다음에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그럼 몇 나오냐면 5C3이죠. 근데 5C3은 5C2랑 같잖아. 그래서 똑같이 10이 나와. 이렇게. 자, 따라서 정리하자면 NHR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N 종류가 있잖아요. 그 우리가 구분짓기 위해서 경계 몇 개 필요하지? N 빼기 1개 필요하고 이 뒤에 거를 그대로 더한 다음에 컨비네이션 하고 R 이렇게 적으면 돼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자, 그럼 이거 지우고 중복 조합을 다른 해석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이 상황을 쌤이 상자와 구슬로 한번 설명해 볼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세 종류가 있죠. 이 세 종류를 이렇게 상자라고 할게요. 여기는 A 상자, 여기는 B 상자, 여기는 C 상자. 그리고 똑같은 구슬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얘가 이 상자에 들어갈 건데 중복을 허용해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여기 몰빵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즉 빈 상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얘가 얘랑 똑같아요. 케이스가. 이 공 두 개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스몰 a, 스몰 a라 적을 수 있겠지. 또 얘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스몰 b, 스몰 b겠죠. 또 얘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스몰 c, 스몰 c.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a, b.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a, c.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b, c가 되겠죠. 자, 생각을 해봐봐. 만약에 얘가 서로 다른 구슬이었다면, 이게 1번 구슬, 2번 구슬이었다면 1번이 여기 들어가고 2번이 여기 들어간 거랑 2번이 여기 들어가고 1번이 여기 들어간 거 다르죠. 그래서 BC랑 CB는 다른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BC랑 CB랑 같은 거잖아요. 그냥 뽑기만 하니까. 그래서 이 공이 다른 공이 아니라 같은 공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 중복 조합을 상자와 구슬로 이해한다면 서로 같은 구슬을 서로 다른 상자에 중복을 허용하여 넣는 경우의 수고, 우리 이때 중복을 허용한다는 거는 빈 상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학생들이 2H3인지 3H2인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 앞에 있는 이 3이 서로 다른 종류의 개수가 되고, 이 뒤에 있는 2가 같은 구슬의 개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전에 이 중복 순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구슬이 서로 다른 상자에 중복을 허용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때 누가 n인지 좀 헷갈린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요 n이 중복 가능한 종류의 개수라고 했죠. NHR 같은 경우에는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요 n이 서로 다른 종류의 개수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중복 조합 기호를 사용한다면 2H3이 아니라 3H2가 돼요. 서로 다른 게 3개 있으니까. 그리고 중복 조합이든 중복 순열이든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n과 r의 대소 관계가 없어요. 여기까지 우리 중복 조합이고, 이제 지워놓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1번.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할 때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무기명은 투표 용지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투표 용지는 똑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상자와 구슬로 표현하게 되면 2명의 후보를 쌤이 라지 A, 라지 B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그 투표 용지를 이렇게 구슬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무기명이기 때문에 똑같은 구슬이야. 얘가 들어갈 건데 얘들이 다 여기에 몰빵할 수도 있고 여기에 몰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빈 상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서로 같은 구슬을 서로 다른 상자에 중복을 허용하는 거니까 중복 조합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얘는 2H6이 되겠어? 6H2가 되겠어요? 2H6이 되겠지. 서로 다른 게 두 개 있으니까. 그래서 2H6은 조합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지? 2 빼기 1 한 다음에 이 뒤에 거 더하고 컨비네이션 6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했죠. 자, 따라서 얘는 7C6이 되고 얘는 7C1과 같지. 그래서 답이 7 나와요. 예제 15번인데 빨간색 공이랑 노란색 공이랑 파란색 공이 각각 4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꺼낼 때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되도록 꺼내는 경우의 수 물어봤죠. 자, 이 상황을 쌤이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 지금 빨간색 공이 있고 노란색 공이 있고 파란색 공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가지고 몇 개를 뽑겠대? 6개를 뽑겠대요. 그러면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거니까 중복 조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빨간 공도 6개 이상 있고
노란 공도 6개 이상이 있고 파란 공도 6개 이상 있다고 한다면 이 6개에는 빨간 공 6개 다 나올 수도 있고 노란 공 6개 다 나올 수도 있고 파란 공 6개 다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제약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중에서 6개 뽑을 거야 그냥. 그 뭐가 되죠? 3H6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3 빼기 1 더하기 6 컨비네이션 6이니까 8C6이 되고 얘가 8C2가 되어서 정답이 28 얘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 조건이 6개 이상이 아니야. 이 문제는 4개씩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빨간색 4개, 노란색 4개, 파란색 4개밖에 없대. 이 중에서 내가 6개를 뽑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바로 중복조합 쓸 수 있어 없어? 못 써요. 왜냐면 3H6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빨간색이 6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노란색이 6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파란색이 6번 나오는 경우의 수 또는 빨간색이 5번 나오고 노란색이 1번 빨간색이 5번 나오고 파란색 1번 노란색이 5번 나오고 빨간색 1번 노란색 5번 나오고 파란색 1번 파란색 5번 나오고 빨간색 1번 파란색 5번 나오고 노란색 1번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봐봐. 빨간색이 4개, 노란색이 4개, 파란색이 4개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6개를 뽑을 때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4개씩 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3H6에서 여기 보이는 이 케이스는 나올 수 없는 케이스니까 얘들 빼면 돼요.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죠. 그래서 9를 빼면 돼 이렇게. 그래서 몇 나온다? 19가 나와 이렇게. 근데 이 문제는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 나온다고 했지. 그래서 얘는 빨간색 4개, 노란색 4개, 파란색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6개를 뽑을 건데 이 6개 안에는 무조건 빨간색 하나, 노란색 하나, 파란색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들 중에서 1개씩 뽑았다고 해보자. 1개 뽑았으니까 4개가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겠지. 또 1개 뽑았으니까 4개가 3개가 되고 또 1개 뽑았으니까 4개가 3개가 되겠지. 그리고 3개를 뽑았으니까 6개를 뽑는 게 아니라 난 몇 개 뽑으면 돼? 이제는 3개만 뽑으면 되겠죠. 즉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빨간색 3개, 노란색 3개, 파란색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가지고 3개를 뽑으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3개, 3개, 3개씩 있고 그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가지고 3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뭐 하면 돼? 중복조합 쓰면 되잖아요 바로. 그래서 몇 나온다? 3H3이 되어서 얘가 5C3이잖아요 5C3이 5C2니까 정답이 10이 된다. 자, 세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첫 번째 4명의 학생에게 같은 영화표 8장을 나누어 줄 때 각 학생에게 적어도 한 장의 영화표를 나누어 주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4명의 학생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사람이고 같은 영화표라고 했어요. 그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4명을 뭐 A 사람, B 사람, C 사람, D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같은 영화표 8장을 똑같은 곳을 8개로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 상자에 중복을 허용해서 들어가는 건데 문제에서 각 학생에게 적어도 한 장의 영화표를 나누어 준대요. 적어도 한 장의 영화표를 받으려면 주세요. 그냥 이 4개를
각각 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몇 개 남아요? 4개 남잖아요. 이 나머지 4개는 어떻게 줘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뭐가 된다? 4H 4가 정답이 돼요. 그래서 얘를 구하게 되면 7C4, 얘는 7C3이니까 35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오렌지, 사과, 포도, 딸기 주스 4종류의 주스가 있는데 총 11병을 사겠대요. 오렌지는 2병 이상, 사과 주스는 4병 이상 사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는데 각 주스는 11병 이상씩 있대요. 자, 그럼 얘를 내가 똑같이 상자와 구슬로 이해하자면, 자, 이렇게 서로 다른 4개의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11병을 산다고 했으니까 구슬 11개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문제에서 오렌지는 2병 이상 내가 사겠대요. 그러니까 오렌지에 2개를 주세요. 자, 그리고 사과 주스는 4병 이상 사겠대. 그럼 4개 일단 주세요. 그럼 몇 개 남아 이제? 5개 남잖아요. 이 5개는 이 상자에 어떻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바로 중복조합이다. 그래서 정답이 4H5가 돼요. 자, 얘는 구하게 되면 8C5, 즉 8C3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56이 나와. 자, 세 번째는 서로 같은 초콜릿 5개랑 서로 같은 사탕 7개가 있는데 초콜릿을 4명에게 각각 1개 이상씩 나누어 주면서 초콜릿이랑 사탕을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에 서 물어봤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상자와 구슬로 이해하자면 4명한테 주는 거니까 4사람을 이렇게 A상자, B상자, C상자, D상자라고 보고 서로 같은 초콜릿 5개를 동글뱅이로 표현할게요. 자, 그리고 서로 같은 사탕 7개를 세모라고 할게요. 자, 괜찮죠? 근데 초콜릿은 4명에게 각각 1개 이상씩 나누어 준대요. 그래서 이 4개를 각각 하나씩 줄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나머지 하나는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4가지가 나오고, 여기 사탕 7개는 어떻게 들어가 상관이 없죠. 주목 조합이니까 4H7 얘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몇 나오냐면 4 곱하기 10C7,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10C3이 돼요. 알겠지? 여기 문제를 약간 상황을 좀 더 바꿔볼게요. 만약에 서로 같은 초콜릿 5개랑 사탕 7개가 있는데 초콜릿을 4명에게 각각 1개 이상 나누어 준 다음에 초콜릿을 1개만 받은 학생한테 사탕을 1개 이상 나누어 줄 때 초콜릿이랑 사탕을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상자랑 구슬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그 4명을 자, 이렇게 4개의 상자로 표현을 해주고 똑같은 사탕 5개를 동글뱅이로 표현하고 똑같은 사탕 7개를 세모로 해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초콜릿을 4명에게 각각 1개 이상씩 나누어 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주세요.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 하나는 넷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4를 곱해줘야겠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얘가 여기에 들어갔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머지 이 사탕은 초콜릿을 1개만 받은 학생한테 1개 이상씩 나누어 준다고 했으니까 초콜릿을 1개만 받은 학생은 B, C, D잖아요. 그래서 이 3명한테 일단 1개씩 줄게요. 괜찮죠? 그리고 나서 남은 사탕 4개를 이 B, C, D에 어떻게 주든 상관이 없겠지. 그때는 중복 조합이니까 3H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6C2가 되어서 정답이 60이 돼요.